네, 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분화하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면 기다리는 그 사람이죠.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보셨겠죠?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보는 건 다 보시니까. 네, 봤습니다. 네.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네. 이심전심을 하고 축구. 맞습니다. 네. 축구를 보기도 하고요. 어제 더 기뻤던 건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치킨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빨리 말하지 그랬느냐. 너무 늦었는데. 네, 너무 늦었는데 또 축구 전에 시켜야 되니까 네. 한번 그때부터 주문 앱에 들어갔더니 다 거절. 오. 그래서 25번째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 때 받았습니다. 진짜? 네. 오, 대박이다. 그게 더 기뻤습니다. 25번. 우와, 저는 이제 이럴까봐 마트를 미리 간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마 친구들하고 서로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먹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아마 카톡 같은데 다들 먹는다고 사진을 올라온 걸 보더니 네. 조바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또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네. 어머니 마음이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저 같으면 한 6번 정도 시켜본 다음에 안 네. 되면 25 미안하다. 번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온 없다. 가족이 모여서 각각 다 앱에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하다 네. 보면 원래 이 시간엔 진짜 안 되는구나 포기하지 맞습니다. 않는 그 마음. 네. 역시 위대한 그 마음. 같은 치킨인데 좀 달라서 저는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정혜인 씨가 치킨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보고 다음에 저걸 시킬까? 그래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치킨 광고를 그 다음에 하나 봐요. 맞네. 네. 그래서 대목이죠. 가나전에는 저거 먹자. 그러니까 이때가 대목이면 또 치킨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시기가 아이고,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치킨을 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잘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성장이 있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도 뭔가 성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두 분의 어떤 수능에 대한 기억이 궁금하게 수능 세대시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수능 세대신데 네. 어릴 적에는 이제 수능만 보고 나면 끝나면 신나서 뭐 미용실을 뭐 달려가기도 하고 오락실 달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시험이야.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아있어. 이게 제일 쉬운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능 시험을 끝낸 모든 네. 학생들에게 일단 축하해. 그리고 격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기념으로 오늘 기념으로? 우리가 성장을 다루는 그런 영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 드라마도 많았잖아요. 공룡 선생. 맞아요. 그다음에 반올림. 반올림. 카이스트 진짜 재밌었는데 사춘기가 저 때는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여자 주인공도 그렇고 사춘기라는 드라마가. 네. 학교도 시리즈가 있었죠. 그쵸? 맞습니다. 그쵸. 네. 그 이번에 11월 18일 날에 그 OTT에서 각각 새로운 드라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뭐 웨이브 TV의 약한 영웅이라던가 네. 넷플릭스도 굉장히 좀 공들여 만든 썸바디라는 드라마라던가 그리고 TV에서 보셨을 텐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던가 네. 왜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게 수능 다음 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보라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겁니다. 막상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만 막상 바로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몰라요. 뭘 놀아봐야 노는 맞아요. 것도 알죠. 그리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입시 스케줄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장 할 일이 없고 그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사실은 TV를 보거나 그리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두고 볼 수 있는 여러 영화나 드라마들이 요 시기를 노려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그래 학교와 그리고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조금 뭘 볼까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마음을 놓고 하지만 학교에서 멀리 가고 싶지만 생각보다 학교에서 너무 멀리 가는 얘기들도 또 생각보다 잘 눈에 안 들어올 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안은요 학교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을 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준이라는 그런 청소년 배우가 맞아, 기억나요. 말 그대로 네. 스타가 됐던 그런 사춘기라는 그런 TV 드라마가 있었고 학교는 시리즈를 거듭나면서 뭐 공유 씨라던가 배두나 지금, 씨라던가 지금의 배우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 시리즈를 통해서 얼굴을 알렸고 성인 배우로 거듭나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 현상뿐만은
아니라서 뭐 미국 드라마 가십거리라던가 네. 아니면 예전에 뭐 911 그런 드라마들 보면은 하이틴 드라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우리랑 너무 달랐죠. 그 친구들은 차도 가지고 다니고 맞아요. 가끔 화장도 보면은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구두도 신고. 그리고 몰래 술도 마시고 그리고 뭐 우리랑 완전 달라서 네. 그리고 뭐 프롬이라 부르는 졸업 파티도 네.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대학생인 줄 알고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었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인생에서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개의 이런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동양을 있건 미국이건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꼭 나오는 이야기의 소재와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친구와의 갈등, 네. 부모님과의 갈등, 입시 문제. 아, 입시도 맞아요. 나오는군요. 네, 생각보다 그 미국 드라마에도 꼭 나오는 SAT라던가 이런 네네. 문제들에서 나와서 이게 만국 공통의 10대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대학생 같이 느껴져요. 맞아요. 구분이 안 가고 사실 외모도 우리가 볼 땐 그렇죠. 대학생 맞아요. 같아 대학생 보이잖아요. 같아 보이니까. 제가 볼 때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이 친구들도 우리 학생이랑 비슷하구나라고 느꼈던 건 딱 천사들의 합창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냥 다 언니 오빠들 같은 느낌이었던 천사들의 합창 그게 언제? 근데 왜 걔들이 이름이 다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요. 그 저는 그 선생님부터. 선생님하고 시릴로랑 그 애들이 다 기억이 나는 맞아요. 게. 네. 아, 그렇죠. 그게 왜 기억날까 생각했더니 그 부분도 말하자면 우리의 삶과 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도 또 다른 모습들을 보고 좀 동경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기억이 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기억이 나요. 히메나 그렇게- 선생님. 네, 히메나 선생님처럼 예쁜 선생님은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요. 천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만큼 네. 선생님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런 고민들이요. 제가 궁금한 건 학창 시절을 다루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볼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보면서 오히려 거기서 조금 맞아 풋풋했었지 그때 나도 더 했었지 이렇게 공감을 할까요? 생각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봐요. 생각보다 많이 보고요. 그게 하이틴 스타들이 탄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비버리힐스 911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10대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네. 드라마였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가십걸 같은 경우도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상류층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냐라는 문제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10대들하고 별반 다를 바 그러니까. 없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했고 결국은 그 사이에서 단짝 친구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네. 고민한다는 점에서 저게 또 똑같구나. 아무리 명품을 휘감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되게 자유롭게 뭐 데이트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하버드 나왔으니까 난 하버드 안 가면 안 돼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 학벌만큼 못 따라가서 애를 먹는 뭐 아들, 딸들의 모습이라던가 내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정 형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재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보편적인 이야기구나라고 해서 10대들에게 상당히 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영원히 그 생각보다 우리는 좀 그 세대를 또 떠나오게 되면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만 기억하고 10대들만큼 또 공감을 하지는 못하는 듯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베버리 힐스에서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네. 네. 아, 네. 그런 말죽거리나 베버리 힐스나 맞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인데에 그랬다가 혼나죠. 맞아요. 그렇게 된 네. 것처럼.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입시 문제로 모든 나라가 이제 이게 고난을 좀 고민하잖아요. 하고 이게 겪고 있는 게 이제 학생인 거잖아요. 청소년 시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수님은 청소년 시기에 난 다 싫어 그냥 나 떠나고 싶어 날 찾지 마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모범. 아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공감했던 영화가 네. 사실은 최근에 나왔던 그레타 거윅 감독의 레이디 버드였는데요. 레이디 버드. 네, 레이디 버드라는 이 작품이 그레타 거윅이라는 이 감독이 여성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온 거죠, 자신이. 근데 그 자기의 좀 자전적 모습을 보여준 영화인데 엄마가 이제 간호사이고 그리고 약간은 좀 그렇게 좀 생계형으로 좀 그런
앞으로의 길이 좀 잘 보이는 길을 가기를 딸에게도 바랐는데 그렇죠. 딸은 약간 예술가도 되고 싶고 약간 그렇게 미래를 좀 추상적으로 꿈꾸는 소녀였던 거죠. 그러면서 대학 입시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엄마와 마찰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는 내 이름은 레이디 버드야라고 스스로 불러버려요. 근데 너무 좀 엉뚱한 이름이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 이 소녀가 팔을 다쳐서 그 캐스트를 하고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엄마랑 싸우다가 이 여자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달리는 차에서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아주 천천히 가는 차에서. 네. 그러다가 팔을 다칠 정도로 네. 사춘기 소녀들이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거의 소녀들이 어떻게 그 감정을 감당을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 앞날이 예언되는 것 같은 느낌 뭘까요? 네, 저도 약간 저런 과에 비슷했어요. 제가 굉장히 혼자 제 스스로 감수성을 좀 일테면 좀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주로 굉장히 많이 혼자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서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책 읽고 음악 듣고 네, 시 읽고 하루 종일 영화관에 가서 처박혀 있고 네. 그래서 그 결석계를 내고 영화관에서 하루 처박혀 있다가 영화관에서 발견되고 뭐 이런 아이였거든요. 영화관에서 발견돼. 네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일탈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학생이 학교에 없는 것만으로 대단한 그럼요. 일탈이 일탈이 되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비슷한 친구인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뉴욕에 가서 대학에 가서 혼자 다 기숙사방에 누워서는 굉장히 이 소녀가 막 이렇게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알고 보니 너무 엄마를 떠나고 싶었는데 굉장히 엄마가 나한테 준 공간이라는 게 따뜻하고 정말 필요했던 공간이구나라고 느끼면서 한번 성장을 하는 건데 아마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많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지금 엄마 아버지랑 가장 많이 싸울 시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막 네. 원서도 쓰고 데려다 주는데 너 왜 10분 일찍 안 일어나? 좀 더 일찍 가서 기다리면 좋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가장 예민한 시기가 요 시기일 텐데 조금만 지나고 3월이 돼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뭉클해지면서 그래 그 시기가 아주 먼 시기처럼 느껴지면서 그래도 그때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일어나던 시절이라는 게 내가 혼자 알람 맞춰 일어나던 맞아요. 이 시절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그럼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엄마의 밥.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이 우리들랑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무서워서 말 못 건데요. 성적 어땠냐, 시험 잘 봤냐 이런 것들을 오. 얘기했다가 자녀들이 너무 또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데 오히려 못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라면서. 근데 네. 이제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딸들은 자라면서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이거 한 번씩 다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셨었어요. 그럼요.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뭐 외치진 못해도 속으로 100번쯤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엄마처럼 사는 것도 얼마나 쉽지 힘든지를 않은 그게 그냥 어려워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오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아까 그 일탈을 하셨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을 가둬두기 한국의 입시제도 굉장히 억압적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라는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네.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이 아니고 친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친구들의 관계가 과거의 영화들을 보면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 간의 친구 이야기를 다루다가 네.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사실은 윤상현 감독의 파수꾼이라는 영화였어요. 파수꾼, 네. 남자아이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 보통 남자애들은 아까 우리 잠깐 나눴던 얘기처럼 말죽거리 잔혹사나 네. 친구처럼 손으로만 티격태격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죠. 처음으로 파수꾼이라는 영화에서는 매우 예민하게 감정적으로도 서로 상할 수 있다. 남자아이들도. 그리고 서로 약간의 그 우월 관계. 왜 저 친구는 늘 중심이 되고 소위 말하는 나는 그 밑에서 조금씩 주변부일까 이런 감정들이 상해서 영원히 이 감정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이 감정의 싸움이 초등학생까지 내려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4학년 때 가장 격심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적인 소모 내지는 이런 어떤 아주 격심한 다툼을 벌인다고 합니다. 또 요거를 주목한 감독이 있었고 네. 윤강 감독의 우리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되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소녀 둘입니다. 왼쪽 소녀가 그 전학을 오게 돼서 네. 오른쪽 소녀는 약간 늘 어떻게 이 영화 시작하냐면요.
피구해서 편을 먹는데 늘 오른쪽 소녀는 아무도 편을 안 먹어줘요. 피구를 어. 잘 못하거든요. 네. 나네. 마음이 늘 짠한 거예요. 왜 나랑은 아무도 편을 안 먹어줄까? 그런데 왼쪽 소녀가 전학을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랑 친구가 돼요. 방학 동안. 오. 그러면서 둘이 너무 재미있게 서로 이런저런 거 하면서 근데 왼쪽 소녀는 좀 집이 부유하긴 한데 뭔가 조금 좀 부모님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는 듯하고 네. 오른쪽 소녀는 어머니가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엄마예요. 장혜진 씨인데 예. 김밥 장사를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그렇게 키우긴 하지만 그 약간 동생도 자기가 좀 돌봐야 되고 엄마가 바쁘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4학년 때부터 조금 잘 나가는 여자애들 사이에서 이 오른쪽 여자의 성장도 더디고 한편으로는 조금 이 걸크러쉬 무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왼쪽 소녀는 보면 조금 봐도 성숙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무리에 끼기 시작하면서 너무 잘 놀았던 이 두 단짝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 것 같아. 미묘하게. 맞습니다. 네. 미묘하게. 그러면서 속도가 달라지니까. 너무 그 상처를 입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초사에 경험하는 일테면 첫사랑 이별보다 더 아픈 단짝과의 결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서요. 네. 저걸 보고 있는데 와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세상이 무너진 맞습니다. 세상이 네. 세계가 무너진 건데. 네. 저도 그 생각이 진짜 들어서 불편할 정도네요. 저 얘기를 듣는데 맞습니다. 알 것 같은 게 저도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뭔가 좀 알 것 같은 시기가 도래한 게 그때인 것 같아요. 이제 남자애들이 좀 성장이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3학년 때까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러고 세상이 있었다가 행복했어. 근데 4학년 때부터 뭔가 미묘하게 친구들의 관계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쵸. 거죠. 그때부터는. 내적인 그런 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저도 생각이 딱 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왜 부모들은 아이들이 울면 그게 또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 경험이잖아요. 그게 약간 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시놉시스를 듣고 있는데도 뭔가 얘네들은 정말로 그게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격려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게 맞아. 위로가 안 되는 안 되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야 새 친구 사귀면 돼라고 하지만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맞아요. 친구라는 네. 문제이고요. 네. 윤가은 감독의 또 데뷔작이 단편 영화로 콩나물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콩나물. 그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요. 첫 심부름을 콩나물 사기에 도전하는 4살 소녀의 얘기입니다. 그게 4살인데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제삿 날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여기 앞에 가게 가서 콩나물 사와라고 200원어치? 해서 예. 그래서 엄마가 돈을 쥐어줘서 콩나물 사러 가야지 하고 갔다 오는 너무 내용이 귀여워. 단편 영화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아주 잘 보듬는 참 희한하네요. 감독의 작품이라 누구 감독이에요? 윤가은 감독이고요. 이거 되게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 맞아요. 다큐멘터리 일본의 같은 걸로 그쵸? 다큐멘터리죠. 네, 네네네. 만든 것도 있었죠. 네, 그 과정이 너무 다정하게 그려져 있어서 지금 만약에 너무 긴 영화 보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거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콩나물 보셔도 되고요. 이 우리들이라는 작품은 한 번쯤 보시면 좀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소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작품이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콩나물이 키워보셨죠, 다들? 네. 그 시기가 지나면 이게 노란 게 이제 푸릇푸릇해지기 시작하면 못 먹잖아요. 맞아요. 딱 시기가 있고 그 전에는 진짜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빠르잖아요. 자라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시기에 참 중요하고 잘 4살이요? 보듬어주고 싶어요. 우리 딸 던져서 심부름 시킨 건 9살이 넘어서였는데 전 그날 만세 불렀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슈퍼가 와서 뭘 사와를 시켰는데 따라가지 않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뒤에서 몰래 그죠?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맞아요. 불안해가지고 왼쪽에서 자꾸 절로 가지 그러면서 음. 갔던 기억이 맞아요. 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학창 시절 학교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시도 입시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아서 나는 이 공부를 시작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도 들어봤고, 전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우리 강윤정 교수님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저도 되게 문학이나 시나 이런 걸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랬을까요? 했거든요. 진심입니다. 네. 교수님 진심입니다. 그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영화 속 선생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아마 죽은 시인의 사에 나오는 네. 키팅 선생님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저때 저 유행이었어요. 책상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네. 그 로빈 윌리엄스란 배우가 있어서 그게 저 가능한. 키팅 선생님은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키팅 선생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오는 그 수많은 배우들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이제는 네. 뭐
뭐 상식이 돼버린 말이 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규율에 갇혀 살고 있던 그런 영국의 사립학교 학생들이 결국은 자유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유를 만나는 게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자유를 만나면서 머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선택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두려운 어떤 선택을 또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은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건데 저건 사실 10대 때 한 번 해봐야 되는 거지. 맞아요. 저걸 하지 않고 30대, 40대, 50대가 됐다면 사회가 얼마나 경직이 될까. 그리고 이들은 선생님이 말씀처럼 오히려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인물들, 지도층 인물이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한국도 너무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제도권 안에서 틀에 박혀 있는, 그리고 네가 하는 건 거의 모든 게 옳아라는 식으로 정제되지 않은 올바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교육되지 않은 게 너무 많던 시절이라서 네.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죽은 시인의 사회가 나오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죠. 맞아요. 교실이데아가 예, 나왔었죠. 교실이데아. 교실이데아가 사실 그 시기에 청소년들한테 준 충격은 진짜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총량이 있어서 청소년기에 저렇게 확 펼쳐보면 좋은데 청소년기에 못하면 이제 한 5춘기쯤 돼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파장이 다른 맞아요.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아, 그때쯤 되면 너무 개인 일탈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사회적 일탈이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개인 일탈. 네. 내 나이가 이렇게 돼서 너무 갇혀 살았어 하면서 철없는 너무, 아저씨가 맞아, 되고 아줌마가 철없는 되는. 개인 일탈이 돼버리니까 네네. 근데 아니면 아예 엘리트 코스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사회 지도층이 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항상 오라가 되면 아유. 그런 분들이 정치인이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언제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아요. 고민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때의 문제들이 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감명 있게 보면서도 정말 공감 안 되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금지된 시 읽는 낭독 모임을 하려고 모인다는 게 저 너무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저걸 네. 왜 막으며 아. 저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달콤함을 느끼는데 저게 그렇게 달콤해? 저게 그렇게 좋아? 근데 저게 일탈이라면 너무나 학교에서 권장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가 봐요. 80년대는 학생들이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화였잖아요. 맞아요. 네, 모여서 네.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 네, 안 되는 거 그냥. 그냥- 그리고 뭘 나눠서 읽는 것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네. 금서 같은 것들을 네, 우리나라는 다르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지. 맞아요. 금지된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다는 순간을 위험하다고 봤던 듯해요. 그렇죠. 물음표를 다는 그러니까 것인가. 금지가 왜라고 하는 걸 이건 균열이다. 네. 이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듯하고 요 당시에 왜 움베르토 에코의 장래의 네. 이름 같은 책들이나 영화를 맞아요. 보더라도 신부님들 사이에 금서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독을 발라 놓는다라던가 해서 그거는 금지를 어기는 것만으로 벌을 받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그냥 금지는 금지니까 묻지 마. 네. 어기는 거 그거 자체가 죄야. 이유를 묻지 규율에 마라는 대한 거였다니까요. 이야기가. 네. 이유를 묻지 마. 근데 완득이 같은 영화는 되게 새로웠던 게 맞습니다. 뭐냐면 네. 우리는 그냥 다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민족이나 조금씩 다른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다가 이게 되게 쇼킹했었어요. 이때만 해도 그랬죠. 그리고 이때 그 어머니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도 그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민족 국가라는 게 우리나라 개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네. 약간의 우리가 좀 멸시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뭐 영화 국제시장에도 잠깐 네. 묘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안 보려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완득이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완득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아무런 편견 없이 너 왜 자꾸 학교 안 나와? 그리고 너는 너 복싱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라고 그냥 학교 잘 안 나오는 평범한 한국 학생들 대하듯이 하는 게 이 영화, 이 소설의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한다는 거. 근데 그게 매우 쉽지 않다라는 걸 소설에서 보여줬고 영화에서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기억 속에 체험 속에 선생님이 하는 차별어라던가
선생님이 하시는 그 차별적 행위라는 게 일평생 낙인이나 상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위라는 게 너무나 절대적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 한 사람이 거의 우주 같은 역할을 하던 맞아요. 시절이라서 그렇게 한 사람만 그렇게 나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도 말 그대로 평온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 역시도 한 사람만이 선생님이 특히 그렇게 대해주는 것만으로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고 혹은 내가 아무리 뭐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아도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는데 무엇보다 이 영화는 매우 유쾌한 선생님이세요. 막 눈물 흘리고 심파가 아니고. 심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농담 던지고 오히려 힘을 빼서 그런 점에서 색다름을 보여줬던 작품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진실하면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난 널 위해서 부담스러워요. 이건 부담스러운데 네, 맞아요. 오히려 야너뭐 이런 거 갖고 그래 네. 이런 게 오히려 맞아요. 진심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약간 그 삐딱선을 탄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난 우리 선생님 혹은 뭐 실례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같은 걸 따지면 우리 담탱이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 선생님 인정도 안 해. 하지만 사실은 내심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보이는 그 관심이나 따뜻함이나 기대가 있을 때 분명히 그게 적어도 평생 기억에는 남는 것 같아요. 모르는 맞아요. 사람이 되진 않고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었지 혹은 뭐 어떤 말을 해줬었지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의 그 행동이 네. 얼마나 또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리스트업해 놓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약한 영이에요. 네. 우선 등장하는 배우 중에 제가 굉장히 최애하는 캐릭터가 저기 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영웅과 약한이 붙을 수 있는 단어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게 학원물이고 폭력에 대항하는 세 명인데 네. 저기에는 히어로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인간 수업이란 작품이 네. 네. 굉장히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네.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 10대들 사이에서 남모르게 일어나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제 아주 어둡게 그렸다면 이 약한 영웅 같은 경우는 10대들의 폭력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약간 이런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유하 감독의 네.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경우에 네. 마지막에 대한민국 학교 다 까라 XX 그래. 까라 그래라고 하면서 옥상으로 다 따라와 하면서 수업을 잘해? 옥상을 따라와. 잘하시네요. 네네네. 약간 좀 천천히 나왔지만 괜찮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학교 소위 말하는 짱과 붙은 다음에 유리창을 다 깨고 나와서 이때면 학교에 대한 권위 나 좀 부셔버리겠어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그 버전의 21세기 버전이다. 2022년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일단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학생들 사이에서의 나름의 범죄적 요인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는 해요. 네, 무겁죠. 네, 생각보다. 무거운 네.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상파 드라마인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좀 다뤄졌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범죄들이 이제 10대들을 파고드는 건 사실인 듯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파수꾼처럼 여기도 3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국의 소년들의 판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기보다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판타지는 요즘 고등학생들은 전교 1등에서 서울대 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러러보는 우상이 되는 건데 그 우상이 되는 지름길은 역시 나름의 짱이 되는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과거에 보여줬던 뭐 학교를 무너뜨리고 이런 식의 얘기라기보다는 동네에서 정말 딱 제가 나타나면 제가 수구수구 맞아요. 누구 하는 네.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미묘한 감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개성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우리 사회의 문제들도 그 사이에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 저는 만약에 지금 수능을 끝내고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장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어쨌든 그
얼굴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주 주목받는 스타 맞아요. 배우는 없지만 맞아요. 다들 청춘물 연기를 잘 할 만한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서 제가 저거 이제 찜해놓은 콘텐츠였거든요. 이게 예. 웹툰 원작이죠. 맞습니다. 네. 웹툰이고 이게 시리즈 클래스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네. 클래스 2 이제 시즌 2가 나올 듯 하고요. 네. 네, 이제 웹툰의 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스파이더맨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듬이라 그래서 하여튼 공부는 잘하는데 그냥 안 껴주는 애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더맨은 이제 좀 미국식 판타지죠. 네. 뭐냐면 얘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타이즈를 입고 미국을 구하고 얘가 원하는 꿈은 사실은 MJ를 만나서 여자친구와 둘이 돼서 뽀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셋의 사이에서는 네. 굳이 여자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쫄쫄이 입고 학교 앞에 가서 영웅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쫄쫄이. 그러니까 미국식 판타지와 한국식 고등학교 판타지는 굉장히 다르고 네. 우리나라 판타지에서는 교복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요. 교복 입은 상태로 오히려 동네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한국의 영웅이 되는 건 오히려 소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피자 배달하던 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MIT 가는 것보다 중요했던 건 MJ를 얻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너무 네. 귀엽죠. 약한 영웅의 소년에게는 동네에서 짱되고 결국은 소년들에게 추앙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네. 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네. 정치권에서 인용해가지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 나오는 이 시리즈보다는 초창기 시리즈가 그래서 좋았었다. 네, 스파이더맨은 마음에 그 되게 아픈 구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거기 보면. 가난한 영웅이기도 하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절대 나이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숨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게 또 이제 동서양의 차이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어떤 걸 원했을까 또 한번 떠올려 네.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었었던 예. 것 네. 같습니다. 아이고 네. 다 얘기를 못했네요.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지만 우리가 또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뉴스는 문화다 우리 강효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